할 줄 아니까. 응? 난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다. 그럼 이건 좋은 상황이니 나쁜 상황이니 태양아? 이거 좋은 상황. 그치, 지금 여기는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소멸이네.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주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꽃방울은 생성이잖아. 그렇다면 여긴 생성이고, 요 소멸하는 줄 알았던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체를 어디에다 빗대고 있냐면 직유법에 빗대서 구슬에다가 비유하네. 응? 그다음에 그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 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화자에 뭐가 나와? 태도가 들어오네. 아,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화자는 소멸되어가는, 죽어가는 속에서 뭐를 찾아내면서, 생명을 찾아내면서 그걸 감탄하고 있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찾아야 되냐면 이때의 눈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그치? 이 눈 때문에 뭐해?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소재잖아. 자, 그런데 이 눈 덕분에 뭐가 더 부각돼? 눈으로 하여금 생명이 더 부각되게 하는 존재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시 속에서, 왜냐면 요즘에 수능에서 계속 이 시의 기능을 이렇다고 본다면, 저렇다고 본다면 해서 현대시에서 맥락을 자꾸 맞추니까 너네가 이런 걸 갖고 생각 한 번씩 더 할 수 있어야 돼. 응? 자, 그러나 그 밖에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이 두 번째 행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저 눈의 기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행이야. 응? 두 번째 행에서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이라고 해서 후각적 심상이고, 이 후각적 심상을 가지고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이 바로 쇠잔한 눈이 주는 첫 번째 기능이었고, 그치?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향기가 바로 뭐였어? 이 모든 존재를 후각적 심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 눈이 그 알 수 없는 향기를 주는 거네. 그치? 그래서 눈의 기능 두 가지를 우리가 그냥 근거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현대시에서도 근거는 있어. 응?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건 바로 얘를 소멸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 모든 존재의 생명은 또다시 그 눈이 주고 있는 거.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문형 어미를 보여주면서 뭘 보여줘? 깨달음을 제시해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표현법, 효과, 그 다음에 그 맥락에서 주는 시어의 의미들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너네가 직접 시 볼 때 봐야 여기서 문제 주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낼 때 너네가 거기서 엉키지 않지. 응? 자기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을 봤더니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옅고, 자, 이제 쭉 봤더니 얘는 계속 구조를 대칭하면서 갈 것 같지. 그치? 그럼 대꾸법이네. 그리고 대꾸하면서 열거한다. 자, 열거의 의도를 또 한번 생각해야지.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옅고 가을사는 비었는데 라고 하면 자연물을 열거를 했는데 얘가 가늘고 옅고 비었는데 그리고 파리한 수척한이다. 그치? 역시 부정. 이거 혼자 읽을 때 찾아냈어? 응? 얘도 만약에 낙월은 가시덤불에서 라는 제목으로 본다면 얘는 낙원에 해당이 돼, 가시덤불에 해당이 돼. 가시덤불에 해당이 되겠지. 부정이니까. 근데 그 아래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시련들 그리고 그 소멸 후에 오는 아름다움이겠네. 그래서 그걸 뭐로? 역시 색채어로 보여주고 있네. 자, 또 다시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단풍은 온갖 색깔로 노래를 부르지. 그치? 이건 가을의 아름다움이야. 자, 하지만 단풍은 결국 잎이 시들어서 떨어질 걸 알려주는 거지. 그치? 얘는 결국 소멸 직전이야. 그러니까 단풍은 노래도 부르지만 울음도 옵니다라고 했던 건 얘는
이제 곧 낙엽이고 곧 소멸이니까. 그치? 응? 해서 단풍에서 또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찾아내지.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지난 여름에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라고 해서 이때의 녹음은 바로 여름의 푸르름이니까. 그치? 푸르름이고 얘가 바로 생성에서 왔고, 그치? 자, 그럼 이 내용을 봤더니 얘는 뭐해? 눈이 내렸어. 얘는 겨울이 결국 소멸하게 하네. 그런데 다시 이 눈으로 하여금 뭐가 맺혀? 꽃이 맺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꽃이 맺히면 다시 녹음이 오네. 다시 이 녹음은 뭐를 만들어? 단풍을 만들겠지. 그치? 요 단풍이 다시 뭐가 될 거야? 눈을 맞고 다 사라지겠지. 모든 잎들이. 자, 다시 그 눈에서 꽃이 피겠지. 자연의 순환에서 소멸과 생성을 찾아내는 과정이야.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이 그래.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연에서 이걸 일반화시키고 주제의식을 뽑아내겠지. 봤더니 일경초가 결국 한해살이풀이 뭐가 돼? 불상이 된대. 이 한용운은, 우리 한용운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 한용운은 승려였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이렇게나 훌륭한 시를 남기는 시인이었고, 그러니까 얘가 생각했을 때 승려는 님이 바로 누가 될 수 있어? 부처의 또는 절대자의 진리가 되어줄 수 있고, 얘가 독립운동가일 때는 님이 조국이 되어주고, 그리고 시인일 때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주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이 배경 지식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한해살이풀이 장육금신이 되고, 이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모시는 불교 상이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장육금신이 다시 뭐가 된다? 일경초가 된다. 그럼 얘는 연세법을 가지고 뭐를 보여준다? 소멸과 생성의 순환, 그리고 섭리를 깨달았다. 결국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모든 만물의 생성은 같은 조소입니다. 아, 이건 커다란 것도 결국 하나이고, 그치?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이고, 이 세상에서 뭐 한국, 뭐 다른 외국 이런 걸 다 떠났을 때 모두 결국 하나로 보면 하나의 이치잖아. 그치? 모든 세상은 하나의 이치이다. 결국 이 이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없다. 응? 벗어나는 것은 없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제목이랑 그 다음에 역설법이 들어오지.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님을 떠난 나는 행복입니다. 이건 또 뭐지? 자, 한용운의 시에서 님이 등장했잖아. 님은 바로 누구라고? 이때의 님은 독립운동가로 보면 얘는 조국이라고. 그러면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 조국을 잃어버린 지금 이 세상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일제 강점의 부정적 현실이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조국을 잃은 우리 민족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지금은 어떤 경우야? 지금은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만물의 모든 것들이 소멸해가는 시기야.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올 거야? 그 뒤에 환희의 낙원이 올 거니까. 응?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냐면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이걸 이겨낼 거라는 의지가 들어있으니까 극복 의지가 묻어나는 거지. 그래서 한용운의 시가 이렇게 낯설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봐봐, 너네가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분석해서 그렇지 너네가 이 느낌을 전혀 못 알아채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한용운이 갖고 있었던 원래 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크게 벗어난다면 만약에 보기를 줄 거야. 보기를. 응? 보기 안에서 찾아보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영탄법을 활용해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영탄적 어조가 묻어나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가가 예찬 들어와야지. 그치? 자연의 순환, 자연의 섭리에 대한 예찬이 들어와야지. 자,
자, 그 다음에 대조적인 특성을 지닌 대상을 대비했다. 이거 무조건 들어봐야지. 그치? 소멸과 생성이 대비되어 있고 그게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맞으니까. 이렇게 일반화되고 조금 큰 범위의 효과를 얘기하고 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이 정도는 너네가 OX를 열심히 하진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면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또는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라고 할 땐 시적 대상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응? 네, 3번에서 사물을 의인화했다. 사물이 등장하기도 어려웠고, 그치? 의인화되는 것도 어려웠고,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왜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건 맞고, 하지만 그게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했나? 보면 얘는 아무래도 틀리겠지. 그치? 자, 그리고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한 거 맞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 것도 맞으니까 우린 지금 여기서 3번, 4번 치워놓고 나머지 것들로 답 찾아내면 되겠네. 응? 너네 시험 볼 때 절대 허투루 보지 마. 영탐 대조, 의인화, 색채. 근데 답이 뭐지? 이러다가 다시 효과 보고 거기서 답 쳐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 응? 앞뒤 효과 다 확인하면서 봐줘야 돼. 응? 그 다음에 70번에서 1, 2, 3번, OX 한번 해보자. 1번을 보면 쇠잔한 눈이 꽃방울을 맺혀준다는 것에서 소면, 생성 맞았지? 그치? 그 다음에 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단풍을 지난 여름에 무르익은 녹음이 준다는 게 바로 대자연의 섭리이다. 더할 나위 없이 맞았지. 그치? 그 다음에 3번에서 님이 떠났음에도 나는 행복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고통, 조국을 잃은 뒤에는 뭐가 올 거다? 환희가 올 거다. 그치? 그래서 지금의 암흑기가 지나면 우리는 조국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 또는 지금 내가 부처의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결국 그걸 찾아낸다면 나는 그 도에 다다를 수 있을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1, 2, 3번에서는 답을 안 찾아도 되겠다. 나머지 것들은 풀어봐. 풀어보면서 찾고 너네 이런 문제 자꾸 틀리는데 이런 문제 풀 때도 A는 그리고 A는 해가지고 이거 먼저 체크한 다음에 답 찾아. 응?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찾아놓고 나머지는 너네가 이거 시험 보기 전까지 여기 선생님이 저 주목 작품이라고 해서 프린트 준 거랑 그 다음에 그 사이 내가 이거 현대시에 섞어준 거랑 수요일 전까지 작품 정리 한 번씩 더 해야 돼. 응? 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차심만 잠깐 보자. 43페이지에 차심. 이거 현대시 프로라고 했던 수특에 들어있었어. 풀면서 풀만했나? 응? 풀만했어? 요때 차심이 뭔지는 알고 있지? 여기 보면 이렇게 찻잔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금은 아니야. 금이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이제 여기 안에 바닥에도 이렇게 갈라진 그 느낌 알아? 오래된 사기 그릇 같은 거 보면 안에 약간 이렇게 금가 있는 거. 뭐가 묻은 건 아닌데 오래 쓴 흔적들. 응? 그치? 이걸 차심이라고 하지. 왜 잠깐 봐. 차심이라는 말이 있지. 찻잔을 닦지 않아 물 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고 했지. 라고 해서 요때의 차심은 얘들아 금이 간 것만은 아니야. 이 시는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너네 이것도 조금 약간 워낙 손택수 시인 시가 이제 들어올 때가 한 번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인들 중에서 낯선 작품들을 골라서 평가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너네가 낯설게 가지 않을 이유는 있으니까. 그럼 차심은 어떤 효과를 갖고 와? 찻잔을 길들이는 효과를 갖고 오네. 그치? 그래서 얘는 상처가 오히려 얘를 성숙하게 하는 거네. 바람을 줄이고 온도를 높이고. 그치? 그리고 얘는 상처 속에서 뭐 된다고?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지.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요때 잔금만으로는 차심이 형성되는 게 아니야. 그치? 자, 얘가 차심의 시작이야. 금이 생겨. 자, 그럼 얘는 상처가 생겼네. 그치? 뜨거운 열을 이기지 못해서 금이 갔네. 자, 근데 그 안에 뭐가 계속 스미는 거야? 상처 속에 뜨거운 찬물이 금속을 파고들어서 그릇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선 상처 속을 차가 어떻게 계속 메꿔주지. 그치? 그러면서 그 그릇이 점점점 성숙해. 차심이 박혀있는 그릇의 금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때는 요 금만 생긴다고 요 효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건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준다고. 자, 그럼 볼까? 내가 상처를 극복한 성숙은, 성장 그리고 성숙은 나를 더 어떻게 한다? 더 단단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받고 거기서 그냥 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안에 다시 내면을 계속 성숙시키고 그 안에서 다음 상처가 오는 걸 막고 그리고 그걸 더 점점 조여주는 거지.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라고 해서 말을 풀어서 그 마음을 의인화해서, 차심을 의인화해서 우리한테 그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더라.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이때의 심이 금을 말하는 심인데 이때의 심을 마음심으로 바꿔서 언어를 바꿔서 보여주기도 해. 그래서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난다는데 갈라진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의 주제가 바뀌지. 그래서 시선이 전환이 되지. 여기선 차와 차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갈라진 너와 나 사이이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 금이 생긴 너와 나 사이네. 그럼 여기선 이제 금이 간 거지. 자, 근데 거기에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뭐를 내려야 해? 찬물을 내리면서네. 그럼 이건 함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볼 때 우리에게 사랑은 이별이 필요하네. 우리에게는 이별이 필요하네. 뭐 이거 있잖아. 그치? 만남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필요하네. 우리들의 만남을 위해서는 헤어짐이 필요하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또 드러나는 거. 이건 알아놔. 응? 그래서 지난번에 너네 문제 풀다가 어디서 틀리냐면 여기 78번. 78번에서 나랑 관련된 것만 좀 OX 좀 해봐. 여기서 답이 나와버리거든? 나만 가지고. 태영아, 답 나왔어? 잠깐만요. 너 지금 내가 밑줄 친 것만 보면 틀려. 내가 지금 여기다 왜 밑줄을 쳐놨냐면 너네가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답이 안 보여. 응? 지금 내가 밑줄 친 거 틀리는 거 하나도 없어.
갈라진 너와 나 사이 부정적 상황. 당연하지. 그 다음에 4번에서 차심이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주는 위치. 역설적 상황인식. 맞았잖아. 뭐가 틀리지? 5번.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나는 이유는 고통의 경험을 내면화해 성숙해졌기 때문인 거 아니야? 맞았네. 아, 그럼 가에 있나 보다. 그 가로 또 헤맨다고. 응? 자, 그런데 아까 너네가 나까지 내려 생긴 건 가까지 다 견주어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틀리냐면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잔금인 차심이야. 그치? 응?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잔금은 아직 차심이 되기 전이지. 그치? 이건 그냥 갈라진 틈 사이에 아직까지 찬물을 우려내지 않은 거잖아. 그렇다면 이건 그냥 갈라진 너와 나 사이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돼줘야 되냐면 4번이 돼주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거 지금 수특 문제인데 수특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요즘에 평가원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오답을 정답을 만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놓고 그 뒤로 들어가서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이것도 역시 쉽진 않아. 아니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중요도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 응? 그래서 이건 81페이지의 가를 잠깐 봐.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그것이 환기하는 인위성, 획일성에 매몰된 채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또는 시인은 인위성, 획일성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겠지. 그럼 이 맥락 속에 있는 시어들을 너네가 잘 챙겨놓고 응? 자, 그 다음에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풍자의 표현 기법을 시인이 쓰고 있다는 것도 짚어놓고 자, 그러면 일단 포스터 속의 비둘기 자체가 풍자의 의도가 보이지? 응? 포스터 속의 비둘기를 가둬놨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했냐면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거를 비판할 거라고 했어. 자, 그럼 볼까?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치? 자, 화자가 관찰자가 되어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겠지? 이 시적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비둘기네. 안 보이는 시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먼저 체크해. 낯선 시가 나왔다. 나 현대시 자꾸 틀리는데? 하고 쫄지 말고 보기 읽고 작품 읽으면서 화자 생각하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보라고. 자, 그러니까 포스터 속의 비둘기네. 아, 제목이 여기서 그래서 포스터 속의 비둘기구나. 포스터 속에 오래 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한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비둘기의 습성을 생각해야지. 비둘기 어떻게? 내가 비둘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비둘기는 어때? 하나의 거처를 정해놓고 가만히 가둬서 살고 있는 애가 아니라 얘는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존재지. 그치? 자, 그렇다면 비둘기의 습성을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하면서 그 맥락을 읽으려고 했다면 비둘기의 습성은 변한다. 특히 이것도 이거 안 읽고 보기 안 읽고 넘어와서 안 보여. 응? 무조건 보기 읽고 넘어와서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변하나 보다 얘가. 비둘기가 논이 일던 그렇다면 얘는 긍정이다. 그치? 얘는 플러스 자유로운 그 공간이겠네.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부사어의 사용으로 화자의 의도를 또는 시구의 반복으로 화자의 의도를 강조했다 라고 하면 여기 구절에서 맞겠지. 그치? 자,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때의 지붕마루는 어떻게 됐어? 자유를 갖고 있었던 비둘기가 사라졌네. 그치? 자, 그렇다면 이때의 집통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텅텅 비어 있으니까 얘는 비바람에 털럭이며 썩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뿐이다 같은 의존 명사의 사용을 가지고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어야지. 그치? 비둘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다. 포스터 속에는. 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다? 자유를 잃어버렸네. 마셔볼 공기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유사한 뭐의 구조도 통사 구조의 반복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건 부정적 상황을 열거하네. 그치? 답답하면 줄이도 틀어보지만 그저 열 없는 일. 열 없는 일은 맥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줄이도 틀어보지만 누가 몸을 짓구겨 찢어보아도 라고 했지만 이건 결국 그림 속이잖아. 그림 속에서 답답해서 줄이를 누가 획일 변화를 줘. 자, 즉 변화를 시도해. 하지만 안 돼. 몸을 짓이겨 보려는 변화를 시도해도 안 돼. 그리고 누구로 하여금 변화를 시도당해도 결국 뭐야? 열 없는 일이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지. 그치? 결국 생명성이 사라져가는. 어디를 비판하는 거 같니? 이건 현대를 비판하는 중이야. 그래서 이건 각박한 현대 문명을 비유하고 있겠지. 그치? 이렇게. 자, 불 속에 던져 살라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그는 찍어낸, 여기 나왔다. 보기 속에서 뭘 얘기했었으니까? 획일성을 얘기했었으니까. 그치? 수많은 복사 속에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역시 무슨 법이야? 역설법이지. 그치? 요즘에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시의 성격이 이거고 평가원에서 자꾸 출제하려고 하는 시의 성격이 이거야. 응? 이제 시대를 보여주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건 너네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고 그 외에 이제 정말 현대시를 절대론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태도? 그런 걸 좀 자꾸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이런 것 좀 한번 찾아보고 현재형의 진술 그리고 그 뒤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낸다든가 이런 걸 지금 한번 OX를 한번 해봐. 그리고 이 기억이랑 관련된 것도 체크해보고 81번에서도 가랑 관련된 거 한번 OX 해보고 하고 있지? 작년 잠깐 풀어니 이거 풀었어 혼자 작년 다 풀었어 무슨 2년도 것부터 풀었어. 2, 3, 4 이렇게 쭉 풀어서 다 다인아 해볼까? 79번에 4번 나는 아직 읽지도 않아. 가랑 관련된 일단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 가히 있을 수 없었어. 태영아 네. 추측 있었니 없었니? 있었어요. 잠깐만요. 있었으면 찾아주기.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찾아오라고. 돈이다.
에이 너무하지. 추측이 뭔데?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겠다. 뭐뭐리라. 뭐뭐리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 추측의 표현이 있어 없어? 하고 있다. 변한다. 알고 있는데 찾고 있을 뿐이다. 하늘이 없다. 공기가 없다. 나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탈이다. 자, 그렇게 읽어봤더니 종결어미가 고 있다. 니은이다. 그치? 니은이다. 다 이렇게 들어오지. 응?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는 추측형 표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 어조가 드러나지. 그치? 응? 또는 부정 언어로 끝내는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 서술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기여하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답이 들어오는데 그 나머지는 보고 80번에서 80번은 몇 번이 돼야 될까? 비둘기의 부재를 확인한다. 잘했지? 그지? 자, 가치가 유지된다.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비둘기에게 불안을 겪게 한 공간이다. 는 해설지에서 얘를 불안을 겪게 한 공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도로 들어와. 하지만 얘를 바로 쳐내거나 바로 맞다라고 보기엔 애매해. 알지? 늘 니은이랑 견줘야 되니까. 비둘기가 머무르다가 떠난 공간은 당연히 맞고 연대감은 치워내야 되겠다. 그치? 글 속에선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치? 해서 니은이랑 확인해가지고 너네가 답을 찾으면 되고 81번에서 물론 이제 지금 이것이 하나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너네가 나랑 견주면서 찾으면 금방 찾을 거야. 이거 이제 다시 하나 보다. 오늘 했어 이거? 그 공군 이거? 축제를 했다고? 아, 지금 축제 중이야. 하트 그려? 하트 그리는 건 안 해? 이렇게 왜 날아다니면서 하트 막 그리잖아. 우리 시험이라고 소리 질러. 다음 주 시험이야! 이래. 저기 들리던데 저희 오픈 깨질 것 같아. 들리지 않겠지, 깨져도. 아, 그래서 어제부터 쟤네 계속 돌아다니는구나. 에이. 해서 81번은 자, 묻는다. 이거 답 나왔니? 답이 아예 나왔나? 서영아, 이거 답 나왔니? 아, 그래? 그리고 여기서 OX 좀 해볼까? 미쳤나봐. 내 목소리가 더 커 이제. 내가 이겨줄게. 저거 이겨줄게, 대학. 근데 니네가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1번을 보면 수많은 복사는 아까 우리 찾았잖아 이미. 획일성. 그치? 봐봐. 보기를 읽고 너네가 시를 꼼꼼하게 분석하면 선지에 낚이지 않아도 돼. 근데 이 선지에 낚여서 시를 자꾸 흔들면서 보면 너네 답 못 찾아. 2번에서는 넘어가고 3번에서 한때의 지붕마루는 비둘기가 과거에 자유롭게 논일던 곳이다 했고, 그치? 그 다음에 4번에서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다는 건 자유를 잃고 현실에 속박되어가는 현대인들의 처지도 맞았고, 그치? 5번에서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라는 얘기는 포스트 속에 박힌 비둘기, 즉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포스트 속의 비둘기처럼 날아볼 하늘도 없고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도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라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겠지. 그치? 여기서 부자유한 현실이니까 얘도 맞았겠네. 그럼 우리 지금 이 안에서 가를 갖고는 답을 찾기가 어렵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대설주의보를 갖고 하면 되고, 대설주의보도 지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야. 근데 너네 이거는 사회문화적 맥락만 알면 돼. 시 분석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 이때 최승호는 1980년대야. 그래서 이거 군사정권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야. 전두환 시대에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막 그 5.18이 스타벅스에서 한 번 더 난리를 쳐줘가지고 다시 한번 그 5.18 민주정신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잖아.
지금 이 80년대 군사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네 왜 몰려왔던 탱크와 그 몰려왔던 그 계엄군들의 모습 뉴스에서 많이 봐서 알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밑에 백색의 계엄령, 눈보라의 군단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얀색은 바로 그 백색의 계엄령을 얘기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민중을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일까? 여기 굴뚝새면 그치? 그래서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조그만 수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가 바로 우리의 민중.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흰색 눈보라는 전부 다 그 시대.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놓을 듯. 이때 길 끊어놓는 것도 외부와의 단절을 완전히 다 전부 폐쇄하고 고립시켰잖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군단이고 계엄령이고, 그리고 조그만 수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조그만 수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변주도 없이 그대로 반복하지. 이럴 때 너네는 표현법에서 뭐가 들어올 수 있어? 동일한 시행의 배치를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시행 반복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유사한 거 아니고 동일한 시행 반복이야. 근데 얘가 보였다고 해서 만약에 가작품에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 아니라 동일한 구조의 반복이,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도 반복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함부로 쳐내면 안 돼. 응? 얘는 구조가 유사한 거고 얘는 아예 행천 전체가 다 똑같은 거지. 그치?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하고, 이때 굴뚝새가 우리 나라 민중이면 이 밑에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계엄군의 세력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찾아놓으면 돼. 응? 그리고 밑에는 또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들어온다면 표현법 같은 데서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해서 시행, 배치를 달리해서, 그치? 행간 벌침을 갖고 그리고 명사형 종결을 갖고 한 번 더 그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지. 응? 정도 알아놓으면 돼. 그럼 아마도 답이 나올걸? 요 세 개가. 지금 답을 한번 다 체크해봐. 2개 남았잖아. 나오지? 너 왜 이렇게 졸려? 너 이미 눈에 잠이 장난 아니야. 눈을 감지도 않고 하품도 안 하는데 이미 눈에서 잠이. 그러니까 아주 버티는 게 보여. 지훈아 이거 몇 번 나와? 4번 나오지? 그치? 여기 1번에서 나를 읽자마자 실제가 밝혀지는 게 지워지니까. 81번에서는 3번 나와? 서영아 3번 나오니? 나오지? 이거 일단 넘어가고, 아까 줬던 이거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짧은 복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 그러면 면항정과 다시 뭐가 돼?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면항정과 좀 씌워놨잖아. 근데 만행도 들어와 있기도 하고. 너 왜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냐? 이거 혹시 해석해줘야 되니? 태아, 네. 이거 혹시 해석해줘야 돼? 아니요.
진짜야? 진짜지? 응? 면왕 정혜서의 노래. 너네 이거 내일 나오면 아마 현대 어플이 다 숨을 거야. 그냥 이대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내일이 아니지. 내일 모레 나오면 이대로 그냥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수특에 들어오는 연계 작품들은 너네한테 현대 어플이 정보 안 줘. 수특에서 줬었던 배경지식 정보도 잘 안 줘. 그냥 교과서 작품에 있는 거 내신처럼 푼다. 유형만 수능형이다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건 여러 번 했었으니까 일단은 뒤로 넘어와가지고 속삼위인곡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요거 한 번만 보자. 속삼위인곡도 지금 엄청 중요해서 이러다가 이제 나오면 너 진짜 잘 풀어야 된다. 지금 얘는 실제로 작가가 유배를 가서 3위인곡을 다시 또 속편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약간 연계해서 상호 텍스트 관점이라고 해, 이런 걸. 그래서 텍스트와 텍스트끼리의 연계성을 생각하면서 봐주면 되지. 3년을 님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라고 했을 때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얘가 유배 가사인 거 알 수 있고, 요때 해도가 바로 그 김정희가 시를 썼었던, 그림을 그렸었던 그 추자도. 그래서 왜 막 그때 김정희 같은 경우는 사방에 가시덤불이 박혀있는 곳에서 유배를 했었고, 얘는 그 지역이 같은 거지. 내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고유어로 된 부분에서 너네한테 의도를 자꾸 물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의도가 뭐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서 임에게 득죄했나?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서리법을 갖고, 근데 이런 데서 요즘에 되게 치사하게 언제 임에게 죄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돼. 응?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절대 안 그랬어. 이거 이미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을 소홀히 했나? 이미 언제 나한테 정이 박해서 나를 대접 소홀히 했나? 아니, 임도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즉, 서리법을 갖고 결코 우리들의 이별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임의 문제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야. 짚어놔야 돼.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임은 누구 때문에 나를 잃은 거야? 내 얼굴을 보았던, 내 모습이 고왔는지 질투하는 건 문여자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치, 여성 화자로 설정했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선 누구를 얘기해? 임과 나 사이를 가른 정적의 무리들을 비유하는 구절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유한한 이내 몸을 선음한다 이르로세. 그래서 문 여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더운날스러운 것이라고 일렀던 거지. 그치? 이게 바로 모함의 내용들이야. 내용들을 비유해서 드러내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송미인곡, 3위인곡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이야. 송미 3위는 관념적이잖아. 근데 천상계에 계신 옥황상제를 계속 그리워하는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면 얘는 훨씬 더 어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야. 송미인곡에 비해서. 이 특징 알고 있으면 되고, 추운 겨울 깊어지고, 계속 할 건가 봐. 추운 겨울이 깊어지고 육지는 모통하니 라고 했으니까 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양식도 핍전, 밥도 없어. 밥이 떨어졌는데 반찬을 어떻게 말하며, 염장, 간장, 고추장도 못 먹는데 고기를 바랄 소냐. 서리법을 갖고 대국법을 갖고 처지를 보여주네. 그치? 섬안수심리의 1년초, 이건 아까 봤잖아 우리.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하늘살이 풀이야.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진다. 응? 그만큼 바깥 풍경에 관심을 전혀 두지 못하고 있다. 아침 저녁 밥도 못 익힐 때 다 방이 덥기 생각할까? 라고 해서 지금 밥도 익힐 불이 없는데
방을 더 데우기를 생각하겠어? 라는 얘기는 이건 뭐야? 겨울날 불을 떼 못 떼? 불도 떼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든 현실을 보여주지. 그치? 그 다음에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써서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라고 하니 설날 큰 명절은 원래 양반으로 진수성찬 받았던 때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는 과거와 굉장히 대조되겠지. 어와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자,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감탄사 들어와 있어도 감탄사 놓치지 마. 알겠지? 너네 이럴 때 감탄사 같은 거 어디 낑겨 있는지 나중에 찾으러 기어 들어오고 하느라 시간 써. 이 몰골 태어나 처음 보네. 춘풍 도리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겠는가? 라고 해서 이때 도리화와 국화는 조금 서로 다르게 쓰이네. 봄의 도리화? 이건 복숭아꽃 같은 거 괜찮아. 백꽃 같은 거 괜찮아. 이건 다 봄꽃이야. 복숭아꽃, 봄꽃이야. 이 봄꽃은 못 본다고 상관하지 않겠다. 이건 괜찮아. 그런데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국화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 그치? 낙모 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울겠으며 라고 해서 국화는 지금 뭘 보여줘? 선비 정신을 보여주잖아. 지조절개를 보여주지. 그치? 자, 그럼 이거는 하자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유사한다고 여기는 꽃이야.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 얘는 다시 자기의 처지로. 그래서 누가 신하를 울겠으며 구런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을 먹을꼬? 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다 체크해 놓은 건 너네가 읽어보면 돼. 구런이 지조를 지키다가 결국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갔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국화를 먹으면서 지조를 다시 삼켰다고 해. 응? 자, 그러니까 구런은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을 먹을꼬?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끝이 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 때, 모기 때 100가지로 쏘아 제치고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봤더니 어때? 앞부분에서는 뭐가 있었어? 겨울이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춘풍, 봄바람이 됐네. 자, 그러더니 지금 여기선 가을이 됐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서는 여름이 또 오네. 맞지? 그래서 이건 계절이 시간대로 흐르진 않지만 각 계절별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각 계절별로 고통을 어떻게 보여줘?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런 게 원래 양반가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야. 그래서 보통의 삼위송이와는 좀 다르지. 파리 때 모기 때 100가지로 쏘아 제치고 뱀과 전갈 지내는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이 없고 100가지 악만 구비하다 라고 해서 온갖 가지의 아픔, 그러니까 고통만 전부 다 있구나.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라고 해서 여기 전부 다 고통을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을 봐.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요 라고 해서 얘는 꿈을 꾸고 있는 송미인국, 삼위인국과는 좀 다르지. 그치?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나를 구제할, 나를 병간호할 이가 누가 있으며 반개, 내 고향에 있는 내 집은 비어있은들 누가 지킬꼬? 하사받은 1000권의 책 고각에 묻혀있으니 좀벌레 다 먹은들 누가 포쇄, 햇볕에 말려줄 것이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금하겠는가? 전부 다 뭘 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와 집을 걱정하는 걸로 삼위인국이랑은 좀 다르지. 그치? 천하에 죄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라고 하더니 이 구절에서 문제가 좀 잘 나오거든. 이 구절 좀 중요해. 알겠지? 모의고사 풀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어올 때도 여기는 밑줄이 쳐져 있거나 이렇게 굵은 표시가 돼 있을 거야. 좋은 정치를 했다던 주나라 문왕이 만약에 기산을 다스릴 때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불쌍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일단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지. 나는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온다면 나를 알아볼 거야. 그치?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하다? 결백하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정치를 해줄 주나라의 문왕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뭐한다? 소망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야. 그래서 이 구절을 같이 챙겨놔야 돼. 응? 그래서 좋은 정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와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천지간에 홀러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 거로 이어지잖아. 요즘 평가원이 이래서 치사해. 저 윗부분에다가 굵은 표시를 해놓고 말을 그럴싸하게 한 다음에 지금의 임금이 아닌 좀 더 밝고 명철한 임금이 다시 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틀리겠지. 이건 뭐 때문이야?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 임이 좋은 정치를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해줘야지. 알겠지? 그래서 앞뒤 맥락 꼭 봐야 돼. 기호만 보지 말고. 응? 시운이 불행하여 천리에 떠났으니 내 신세 외로운 줄 님이 모르겠는가.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한 건 본성이고 망령됨도 내 죄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부 다 이걸 운명론이랑 그 다음에 자책감,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갖고 가네. 그치? 응? 자, 1월 같은 우리 힘이 거의 아니고 볼까? 날 살리신 의 은혜를 이것도 체크해 놓으라고 했잖아. 그때 우리 예전에 기억나니? 얘는 이렇게 이미 자기를 보내버려가지고 응? 유배를 떠나 있는데 얘는 왜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어? 태양아 기억나? 네. 왜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한다 했어? 안 죽이고 여기로 보내가지고. 기억하는 거야? 전태야? 너무 기특하잖아. 자, 여기서 이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뭐 했기 때문에? 유배를 보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될 걸 살려줬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결초하기 생각하나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겠다. 결조복음.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시어는 무슨 의미라고 했더라? 가을 부채는 이제 너무 서늘해서 부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라고 했으니까 쓸모 없어진 누구의 처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소재더라. 그래서 속삼이인곡에서 요 가을 부채도 진짜 중요해. 겠지? 응?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 음을 슬피 울고 노래를 아무리 슬피 울어도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라고 해서 황금으로 아주 좋은 글귀를 사서 마음을 얻어냈다는 그렇게 훌륭한 글도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했으니까 나는 임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얘가 아무리 연계여도 만약에 여기에 평가원이 꽂혀 있을 때는 백두음 장문부에 관한 고사를 보기에 펼쳐는 줄 거야. 근데 그걸 읽을 시간은 우리는 없잖아. 응? 아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백두음과 장문부 같은 고사에 얽힌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때 얘기했었잖아. 여기 진황후가 사마영여에게 황금을 주고 이 글을 짓게 해서 결국 한무제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래서 황금이 없는데 난 그것도 못 쓰겠네 정도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 연꽃으로 치마를 지어 상자 안에 두었은들 누굴 위하여 단장하고. 지금 여기 부분은 또 다시 여성 화자야. 보면 여기선 목소리가 하나이긴 한데 화자의 신분이 여기선 글을 쓴 작가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저희 천상계의 선녀인 여자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 화자의 목소리가 바뀌기도, 그러니까 목소리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이 자주자주 드러나. 노출되는 장면이 있는 것도 너네가 챙겨놔야 돼. 문제를 만들 때 A, B, C, D 쭉 달아놓고 여기서 작가의 신분을 노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 구절에서 너네가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 그치? 응? 그리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서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 라고 했으니까 이건 꿈이겠다. 자, 꿈마다 임을 모시고 있나 봐. 그래서 이때 옥황상제의 누가 꿈속 재회의 공간이 바로 여기가 되지.
자, 일단 우불에 수답이 여항하니, 이건 그냥 수다를 떠니 만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의 마음이 이러했는가 라고 해서 후문제와 만나서 놀았다던 가태부가 이랬어 라면서 고사를 인용하지. 자, 어촌의 먼 닭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의 옷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완연하고 어로 임금의 앞에 비치는 그 향불의 향이 옷과 소매에 품었구나 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청각적 심상이고 이런 게 후각적 심상이지.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또 너네는 후각적 심상을 못 찾아요. 응? 이런 것도 항상 꼼꼼히 봐놔야 돼. 소리, 음자, 그 다음에 향기 이런 애들.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자, 얘는 임에 대한 소망을 뭐 하고 있어? 직접 제시하고 있지. 속삼위인국이라는 제목을 달고는 있지만 삼위인국과는 정말 다른 성격의 작품이 보이지. 그치? 이거 다시 읽어놓고 문제 다시 풀어봐야 돼, 얘들아. 응? 그리고 이 보기도 항상 잘 읽어놓고. 응? 나머지 것들은 좀 복습을 해. 응? 속삼위인국이랑 고 명왕정가랑 너무 중요해서 해놨고 너네가 꼭 봐야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백석정별고 유상가도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면 월곡답가. 월곡답가 진짜 많이 했다. 응? 이거 학교에서도 풍문은 계속 수업 시간에도 하고 있을 거고 했었고 월곡답가 다시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9페이지에 이거 사친가도 한번 했었어. 기억해? 그래서 규방가사고 부모 생각하면서 월령체 노래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너네 혹시 필요할까봐 대충 중요한 것만 해놓은 거라서 이거 이따가 뭐 캡처해서 올려주든지. 응? 사친가도 원래 다 하려고 했으나 너네가 복습하면서 봐도 될 것 같아. 할 게 너무 많아서. 그치? 이거 한번 정리하고 잠깐만 숨만 돌려. 잠 좀 깨봐. 좀 깼어 근데 지훈아. 안 깼니?